네,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보규입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인데 오늘은 주제를 친구와 우정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사귀는 친구를 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무슨 얘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친구는 나의 거울이자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지지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뭐냐? 동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서로 돕고 신뢰가 핵심 요소입니다. 함께 가다가 언덕을 만나면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서로 또 경험을 공유하고 힘들 때는 함께 울어주고 서로 같은 생각과 느낌을 같이 가지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에는 기쁜 일에는 함께 춤을 줄 사람,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절망 속에 닥쳤을 때에 함께 뛰어보자 격려해주고 다짐해주는 친구,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긍정적이고 무조건 힘든 일이라도 항상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주변에 몇 사람은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왜 삶에 큰 에너지가 될까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친구는요, 친구라는 인식을 말하면 그냥 안면이 있고 서로 안다고 친구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긴 80여 년을 살아보니까 그때마다 젖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힘들 때 필요하고 스트레스와 걱정, 슬픔을 함께 달려와서 염려해주고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위안을 받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와 연결시켜줍니다. 집에 있으면 불러내서 외로움을 줄여주고 조건 없이 도와주고 함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강사잖아요. 그러면 강의할 곳을 소개해주고, 만 친구가 식당을 그만다면 식당에서 팔아주고 또 다른 친구에 소개해주고, 그런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회와 연결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뭐냐면 상호 즐거움을 주고 재미와 경험을 공유하고 항상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거죠. 친구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자의 존중감이 자신감을 넘치게 해주고 그걸 향상시켜주고 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친구가 끝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을 증진하는데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신체적인 정적인 건강에 도움은 스트레스와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심장 건강이 최우선이 개선되어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로부터 그런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가 필요할까요? 오래 살아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유지가 되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정한 친구는 우정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뜻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친구, 이게 친구죠. 두 번째는요, 평소 살다 보면 울적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불러내가지고 하소연하면 하소연을 듣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 친구, 이게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요, 친구는 내 속마음을 털어놔도 그걸 공감해주고 설사 그게 옳지 않았더라도 인정해주고 또 그 나의 비밀을 얘기해도 가슴에만 담고 있고 절대 소문내거나 다른 데 떠벌리지 않는 친구, 그런 친구면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친구가 친형 친구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있을 때 혼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때 전화하면 달려와서 같이 식사해 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오늘 떠나고 싶어, 어디 구경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그럴 때 함께 떠나고 싶은 친구 몇이나 됩니까? 그 친구랑 가면 재미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재미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나에게 소중한 귀중한 물건이 있습니다. 딱 2개입니다. 이걸 내가 2개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값진 겁니다. 이걸 그냥 그 친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 나눠줘도 후회가 없는 친구. 좋은 물건을 나눠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게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친구는 살다 보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핀잔 주지 않고 바로 달려와서 가르쳐주고 전화로 다 일깨워주고 정보를 주게 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물으면 그 친구가 바로 답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친구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친구는 뭐냐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못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공감해주고 무조건 내 뜻을 지지해주는 친구. 이게 친구지. 너는 그랬기 때문에 안 돼. 넌 글로 가면 안 돼. 넌 하는 꼬라지가 그래. 이래 안 되잖아요. 무조건 그래. 네 말이 맞다. 맞아. 맞장구 쳐주는 친구. 그 다음에 친구 중에는요. 나이가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가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이가 어리더라도 속이 꽉 찬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궁금하고 할 때 모르면요. 나보다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가르칠 사람은 지금 세상에 없습니다. 대개 어린 친구, 어떨 때는 우리 막내들보다도 어린 친구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보면 와서 가르쳐 줍니다. 속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중한 친구의 우정을 유지하려면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런 친구를 원하잖아요. 원하거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십시오.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친구는 들수록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내가 그런 친구로 변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친구라고 말하기 거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첫째, 항상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묵살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 뜻대로 따라와. 하고는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건 내 그런 친구에게 친구라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2번째,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 믿지 말아라. 아주 사기꾼이야.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거를 내 친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3번째는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기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대접을 받으려고 드는데 남에게 베풀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얻어먹기를 좋아하는데 본인은 한 번도 밥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와서 숟갈 들고 같이 먹으러 주는데 자기는 어떤 경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밥을 얻어먹지 않은 친구. 그 다음에 한 번도 커피를 내가 매번 사도 돈을 내놔도 커피 한 잔 사지 않은 친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를 내가 내 친구라고 말하기가 좀 머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이래서 나쁘고 또 정치도 이렇고 사람은 이렇고 그놈은 죽일 놈이고 그놈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말할 수 없다면 나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좋은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노년이 될수록 친구의 우정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요 가족 구성원과 소통이 줄어듭니다.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가족들하고는요. 근데 사회 연결하고 격려해주면 고독감이 들잖아요. 집에서 하는 얘기는 그저 가족들하고 먹는 얘기, 자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친구와 함께 되면 여러 가지 얘기, 세상의 얘기,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또 소식도 듣게 되고 뭐 불안감도 생기고 걱정도 덜어지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멀어질 때 그때 들어주는 친구, 이게 친구 중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족 구성원을 상실했을 적에 예를 들면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애들이 사고로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친구가 있으면 이럴 때 친구가 필요합니다. 설사 받지 않더라도 상실한 가족들을 대신해서 위안도 해주고 옛날 얘기 도와주고 하는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는 나이 들수록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가를 활용하는 게 문제잖아요. 취미활동 할 때. 취미활동은요. 뭐 혼자 독서가 취미다. 또 음악 감상이 취미다. 이러면 혼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은요. 친구와 산책하면서 얘기 나누고 또 특히 우리가 행복 중에 하나는 먹는 거. 뭐 술 친구, 뭐 커피 같이 마실 친구, 식사 같이 할 친구. 근데요. 사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건 심적 불안 요구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받지 않습니까? 새로운 활력을 받습니까? 이럴 때 여가와 밥 먹고 술 먹고 같이 있는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친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구는요. 대화는 상대와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말하면 들어주고 상대가 말하면 내가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또 친구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으면서 활력을 얻습니다. 집에 오면서 나도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친구에게 들은 정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 뭐 그 사람, 그거 되게 대명사만 사용합니다. 이럴 때 옆에 있으면 그 친구 누구지? 이러면 이름 딱 대줍니다. 왜 동창 중에 키 제일 큰 친구 하면 김창식이 소중한 존재지요. 이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활력을 보내는데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가족보다도 친구가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친구가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사람은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는 형태가 있고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내 친구는 아닙니다. 골라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서적인 교류가 적은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 동료, 이웃집, 학교 친구, 학교 1반서부터 5반까지 많은 친구들이 같이 졸업을 했다고 동창 동료가 그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직장에서 점심 식사할 때 구례식당에서 같이 옆자리에서 먹는 친구, 체육관에 가면 헬스클럽에 가면 같이 만나서 운동하는 친구. 알지요. 일상적으로 만나죠. 근데 그게 친구입니까? 정서적인 교류가 적게 되면 그건 친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친구가 있습니다. 사회활동이나 관심활동에서 만납니다. 뭐 동호회, 예를 들어서 무슨 문학동호회, 이야기 동호회, 아니면 무슨 바둑 동호회, 이게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습니다. 식사로 가면 같이 가서 내가 내기도 하고 상대가 내기도 하고 어울립니다. 그런 것이 사회적 친구입니다. 이런 사회적 친구는 사실은 어려운 도움을 나누는 것보다는 같이 관심사를 나누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이 가깝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 가까운 친구야. 이거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가까운 친구는요. 상호 이해가 높습니다. 서로 만나면 압니다. 눈빛마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고민을 나누는 친구입니다. 야, 나 오늘 요새 소화가 안 돼. 나 요새 많이 병원을 시원하지 않아. 난 요새 몸이 좀 불편해. 열이 나.
이렇게 고민을 얘기할 때 그 고민을 들어주는 이런 친구들은 가까운 친구들이 가능하지 그냥 체육관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절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절친이라는 거죠. 매우 깊고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그건 거의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비밀을 서로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원해주고 이건 대부분 중마고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다 사실 내가 오늘 뭘 어디 가서 뭐 잘못했어. 오늘 누구 자동차 뭐 고통이 바라고 딱지를 그냥 도망 왔어. 뭐 어때 했어. 이런 거. 이게 절친한 친구죠. 매 깊고 지속적인 관계가 유대입니다. 이런 친구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요새 친구 중에요. 인터넷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친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친구를 맞아가지고 댓글 달아주는 친구 아니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유튜브에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친구 이런 인터넷을 하는 친구는 만나보지 못했어.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면에서는요 매일 만나는 친구보다 더 가깝게 대하는 친구들 그리고 인터넷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구 중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다면 멘토와 멘티 같은 친구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사와 부하의 같은 경우 또 학교 선후배 관계 이런 경우에는요 상호 존중을 하고 신뢰하는 바탕으로 지식이나 생활을 조언해주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멘티와 멘토 같은 친구, 상사와 부하 같은 학교 선후배 같은 친구 이것도 친구죠. 근데 친구라고 해서 꼭 나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친구는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노인도 젊은 어린애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서로 음식 나눠 먹고 얘기 나누고 들어주고 하는 친구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 근데 선별의 친구에 사귀어야죠. 그런데 친구도 깊은 우정 관계를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생 동지로 큰 뜻을 성취한 친구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과 김춘추의 친구 관계입니다. 사실 김춘추는 왕족이고 김유신은 일반 서민이었잖아요.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김유신의 누이 동생과 김이 결혼해가지고 서로 소위 요새 말대로 서로 죽이 맞아가지고 신라를 통일하는데 역군이 된 겁니다. 이건 평생 동지로 큰 뜻을 성취하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친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를 가지고 뭉쳐서 정렬하는 친구입니다. 이건 젊어서 일찍 했지만은 미국에 보면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랄프 에번이라는 흑인 친구 인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암살당했지만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권운동하는 게 시민운동가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신화를 가면서 하는 친구 이런 친구도 깊은 우정을 나누는 아주 친구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학문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는 삶입니다. 난 이걸 대표적인 친구를 대하라면 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철학자 세 분을 댑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 지금도 그분 살아있습니다. 숭일대학교의 안병욱 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김태길 교수 세 분은요 공교롭게 한도감입니다. 근데 공통으로 일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들의 나누는 우정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존경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같은 학문을 하면서 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사실 진정한 친구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우정으로 자라서 나를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오성과 한우라는 한음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오성은 이양복인데 임진왜란때 큰일을 했잖아요. 이 양반이 아주 재치가 넘치는 분이죠. 옆에 집에 감나무가 일로 넘어왔는데 그걸 감을 땄으니까 그쪽 집에서 이거 왜 우리 감이인데 딱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양복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창문에다가 창에다 주먹을 팍 넣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이 주먹이 누구 주먹입니까? 그러니까 막 내 주먹이지. 감나무도 이쪽에서 넘어와서 이게 우리 감이지 어째 이게 당들 감입니까? 그래서 했다는 의의가 있고, 한음이하고 오성은 서당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은 과거를 봐가지고 같이 급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되니까 선조대왕을 모시고 이양복은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추후에 이 양반은 소위 말하면 영의정까지 된 분이 아니에요. 이덕경 씨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명나라 가가지고 군사와 유청해서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소위 오성과 한음의 우정, 이런 것. 우정에는요, 우리나라의 기업 가운데는요, 친구와 동업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도 많이 있고, 또 친구와 더불어서 생명 살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우정을 가진 친구는요, 부직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아주 자기 생명처럼 내놓고 경제적으로나 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바로 오래 살 수 있고 그런 친구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나눌수록의 우정이 주는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어려운 일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공감해주는 친구가 위로를 해주는 거다. 그냥 위로를 받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때 가족하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친구 불러내가지고 차 한잔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어려운 얘기하다 보면 길이 열리잖아요. 야, 나도 그때 그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다. 위안을 받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면 사회적 다리 역할을 못 해주잖아요. 경험을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 친구는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 근데 친구 식당을 찾아가지고, 야, 내가 식당을 하는데 어떻게 좋냐? 야, 요새 식당은 뭐 닭다리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맥주집이 좋아. 뭐 이런 집이 좋아. 소위 사회 연결시키는 경험을 나눠주고, 장사를 하려면 장사 몫이 좋은 어디 뭐 신촌이 좋아. 아니면 성대 앞에 좋아. 아니면 무슨 어느 목을 좋은 데를 가르치면서 거기 가서 한번 알아봐라. 경험을 나눠주는 친구,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행하는 건 건강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 야, 나오면 같이 등산하자. 매주 같이 등산하는 친구. 함께 만나서 운동하면서 골프하는 친구. 아니면 같이 뭐 맨발 걷기 하는 친구. 함께 같이 친구랑 운동하면 심리적으로 도움을 얻기 때문에 혼자는 귀찮아하기 싫어도 친구와 약속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는 친구가 필수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개발하는 겁니다. 서로의 장점을, 약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나가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약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야, 너 참 그거 잘했어. 너 그거 가지고 뭘 한번 해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하잖아요. 먼저 참 강의를 잘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오늘 가수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가수 하지 않으려고 친구가 가수가 돼 있습니다. 야, 같이 해보니까 가수가 되기도 있고, 친구가 또 같이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나도 따라보자. 친구 따라서 같이 가서 경험을 통해서 가수가 된, 뭐 개그맨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될 때는 친구가 소위 약점을 보완해주고 장점을 진전시켜가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친구 덜터덕이다, 가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과 유머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유머가 경험하는 게 많습니다. 즐거운 거, 웃기는 얘기 같은 거, 그런 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웃기는 얘기 해주는 거 친구들잖아요. 웃음이 긍정적인 마음에 얼마나 좋으니까 마음의 유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스갯얘기 많이 잘해요. 야, 친구랑 어디 갔는데 뭐 어땠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요새 유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방송에서는 요새 뭐 유머를 하는 방송도 있고, 또 유머라고 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개그맨도 있고, 뭐 코미디언도 있고, 이렇게 말을 붙이지만은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유머, 이것도 친구에게 받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친구와 오래도록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우정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친구가 오래 될 수 있냐? 아닙니다. 사실
친구는 정의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 관심사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친구 만나면요, 과거 얘기만 쭉 하는 친구 있습니다. 이거 도움이 안 됩니다. 적어도 친구를 나누면 미래 계획을, 야, 우리 내중에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우리 이제 50 넘으면 퇴직하고 나면 이런 거 하자. 그 다음에 친구 만날 때는 절대로 남 욕하고 비난하는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한테 누구 친구 욕하면 믿지 말아라. 왜냐면 그 친구는 다른 데 가서도 네 욕한다. 그런데 더한 것은 친구에게는 서로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관대한 겁니다. 여유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표현하면 우정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친구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친구를 우정관계를 맺어라 하면서 밖에다가 시체처럼 지게에다가 사람 하나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아들 보고 너 나와. 너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에 가장 좋은 친구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해봐라. 그래서 아버지 말 따르고 아들이 시체를 결범매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별을 누니까 나왔죠. 왜? 야,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 이 사람을 내가 죽였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빨리 자수해. 저거 가야지. 난 몰래 들어오지 마라. 세 군데를 갔는데 세 군데를 다 그렇게 거절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그 지게를 지고 아들 뒤가 따르고 보니까 어느 친구 집에 가서 배를 누르고, 아, 왔단 일이야. 친구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빨리 들어와. 그래, 빨리 숨어. 사실 그게 옳다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라 친구로 가면 남의 힘들고 어려울 때 고충을 내일처럼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유명한 인사의 우정이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 중에서 잘 나가는 연예인이 유재석이라고 있잖아요. 유재석은 러닝맨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광수랍니다. 그들은 둘이 평생 하는데 서로 그렇게 서로 친하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대요. 뭐 돈도 서로 하면서 격려도 해주고 연기도 지도해주고 하면서 유재석과 이광수의 콤비는 세상이 연예인과는 알아주는 사이라고해요. 두 번째, 우리 연예인 가운데 유명한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우가 두 사람을 그러면 송강호 씨하고 이병헌 씨를 우리가 요즘 현 잘 나가는 배우잖아요. 근데 둘은 진짜 놀라운 사실은 서로 배우인데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소위 송강호와 이병헌의 관계는 이게 남이 넘사벽 넘어볼 수 없는 벽 있는 그런 관계다. 이게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친구. 그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유명한 것이요. 김연아 선수는 자기가 혼자 어렵게 했잖아요. 근데 후배를 챙기는데 피겨스케이팅 하는데 후배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챙겨준대요. 김연아 선수가 더 빛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과 인맥 관리래요. 줄서기를 잘하라. 특히 뭐 정치인들 같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줄서기 잘하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때 보니까요. 한번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 작은 뭐 시술을 했습니다. 퇴원하려 보니까 갑자기 뭐 하기 때문에 돈이 현찰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 때인데 그 친구를 의원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마누라 지금 퇴원시켜야 되는데 현찰이 지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너 통장 번호 좀 나 적어줘. 왜 그랬더니, 아, 내가 돈 빌려줄게. 그 통장 번호 적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입원비 전체가 통장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생각하고는 내가 이제 돈이 들어와서 그 친구한테 통장 번호 보냈습니다. 그런 돈으로.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돈 왜 보냈어? 이거야. 그럼 너한테는 빌려도 보내야지 했더니, 아니야, 나 그거 너 입원비 못 따르고 그냥 준 건데 왜 그걸 갚냐? 갚지 마라, 그런 거. 난 갚았습니다. 근데 동창생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코로나 때 강의가 없어가지고 현찰이 없어가지고 누구 돈 많은 사람에게 돈 1,000만 원만 빌더라고 말해봤습니다. 나의 절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답이 뭐냐? 나는 마누라가 돈을 관리해서 나는 돈을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딱 생각했습니다. 너를 앞으로 내가 친구라고 말하진 않겠다. 또 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돈이 엄청 많은 친구입니다. 빌딩도 많이 있고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지금 현찰이 없는데 1,000만 원만 좀 빌릴 수 없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 뭐라 그러냐. 난 돈은 많이 있는데 은행에 있는데 다 정기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깨면 이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 깰 수가 없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겠습니까? 난 속으로 마음속으로 너는 내가 사랑한다네 아직 더 이상의 친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친구라는 게 진정한 친구라는 게 이게 한밤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할 때 빨리 들어와 감춰주는 친구, 그 다음에 같이 존경해 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몇 사람 되겠느냐. 근데 깊은 우정은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남녀노소 따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같이 친하던 친구들 죽음으로 이별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요 소꿉친구였었습니다. 마을에서 초등학교도 안 다녔습니다. 근데 나는 늘 그 친구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저 내주보니까 쌀집에서 서울 와가지고 배달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좋은 친구였는데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초중고등학교 동기동창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고 못하고 있을 적에 그 친구가 자취하는 방에 날 불러가지고 내가 쌀 한 말 가지고 왔는데 금방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쌀 더 갖다가 나 밥 먹여가면서 고등학교 가도록 안내해주고 야간 고등학교 가도록 안내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하는 친구 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좀 밥도 사고 싶어도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농촌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록수에 박동혁이를 모델로 해가지고 농촌운동을 했습니다. 농촌 계모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군대 갔다 와서 서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충청북도에서 주사로 왔고 나는 서울시에 사범관이 됐습니다.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주사 시절에 조그만 출장소 소장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희저 행정과 있을 적에요. 같이 근무하던 친구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강원도 어느 면사무소에서 사원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이 돼가지고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행정관 역할을 했습니다. 참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지 못한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절친한 친구가 떠났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제가 갔을 때 동장님은 부모님처럼 저를 잘해 주셨습니다. 늘 부모님처럼 시골엔 못 가도 그 동장님에게는 40년 이상을 명절 때마다 고기 한 근 사들고 가서 문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부모님처럼 모셨습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지요. 시설청에 근무할 때 나를 이끌어준 과장, 국장, 친구 전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하던 친구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눈물겹도록 부르고 그립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이 친구에게 어울리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맺어진 우정을 배신하는 친구가 누구일까요? 그 중에는 딱 보니까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고생하면서 눈물과 땀으로 맺은 우정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땀으로 맺은 우정, 이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돈이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큰 신세를 받은 친구 있잖아요. 이건 설사 그 친구가 나에게 아내 입원비하라고 돈을 보내준 친구가 설사 조금 나한테 좀 서운하더라도 그 친구 내가 배신하겠습니까? 배신 못합니다. 그다 희생과 봉사로 자익을 이익을 구체하는 거 바라는 친구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일에 무슨 큰일 있으면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또 도와줍니다. 그런 친구에게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통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같이 보기도 하고 청시험 같이 보기도 하고 할 때 이런 친구. 그 다음에 시간일수록에
존경심이 생기고 사랑을 느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친구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난 그 친구는 어떤 경우든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상대에게 살다 보면 실망해지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실망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믿었는데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믿고 말했는데 그걸 온 동네 소문내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나를 그렇게 느끼는 친구가 없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잘 친구라면요, 기본이 있습니다. 협조하고 협조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치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뭐야? 친구 간에는 서로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넌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건 당연해. 긍정해 주는 것. 두 번째, 친구 말을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듣다 말고, 야, 그 얘기 내가 들어서 알아서 나한테 그래 얘기하지 마라. 경청해 주는 것만도 굉장히 유한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칭찬해 주는 건, 그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근데 저는 칭찬에 약합니다. 참,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내가 강의를 하고 나면,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을, 나에게 칭찬한 사람은요, 만나면 그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믿고 있어요. 칭찬은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야 세상에서 너한테는 뭘 맡겨도 다 할 수 있어.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시니어 TV에 왔는데 시니어 TV에서 내가 지난번에 하고 오늘 또 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건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또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매무새 만져주고 마이크 해주고 청구해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손흥민 선수가 모리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인정해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손흥민 씨가 힘을 쏟아는 얘기는 뭐냐?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답은 격려해 주는 거죠. 격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잘못해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잘못한 줄 알아. 그래도 너는 실수를 그런 거지. 그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했음에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말은 가정에서도 집단에서도 친구 간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말은 기본이기 때문에 긍정하고 경청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말, 이것을 기본으로 삼는 친구와의 우정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관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꾸준하게 공부하고 교육을 생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지성 있는 친구는요, 그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신뢰하고 내가 먼저 믿어주고 내가 먼저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안정적인 부부와 행복한 가정생활이 기본입니다. 자기 관리는요, 가정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나가서 뭔 일을 하든 간에 그거는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나 할 수 있다면 자기 관리 중에 비흡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또 적당하게 음주를 하게 되면 적당하게 음주하는 것. 요새 보니까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술 먹고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요새 매스컴에 하고 있더라고요. 술을 적당히 먹었다면 취할 정도는 먹지 말고 적당히 먹었다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만은 담배, 금연금주는 굉장히 자기 관리에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안정되어 있는 식생활 습관, 음식을 너무 과식한다거나 편식을 한다거나 건전한 식단과,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체력 운동,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체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은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게 지금 체중 관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자꾸 늘어나는데 다이어트라도 빠질 알아요. 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사라져 아프면 내가 먼저 떠나도 느끼는 아픔 있을까요? 나를 떠나면 누가 이복이 한다고 울거든요. 저는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 가끔 눈물 나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 친구 살아있으면 지금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 친구 있으면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년에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넘어지지 말자. 이건 친구의 문제가 본인의 관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 감기 폐렴 같은 거 걸리지 말고. 세 번째는 값싼 음식점 하나 더 가지고 친구 만나면 부담 없이 밥 먹으러 가서
내가 밥을 내든 얻어먹든 간에 부담 없는 값싼 음식점을 주고도 만족하시는 친구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부담 없이 만나는 거죠. 만나도 뭐 크게 돈 쓰지 않고 식당에 가도 가벼운 데 가서 뭐 빵 한 조각 나누고 이래도 믹서 커피 한 잔 타 먹으면서 대기를 할 수 있는 친구, 부담 없는 친구, 이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건 보통 사람들의 아름다운 얘기지, 이건 뭐 일반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년의 명심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정을 맺어야 되는 연결 도구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송창식 가수의 우리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말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알 수가 있는, 우리는 친구. 기다린 세월을 기다려서 오늘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다. 나는 송창식의 이 노래는 연인을 얘기한 거지만은 난 친구에게도 이렇게 눈빛 하나로도 알게 되고 어두워도 잘 수 있고 느끼는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연기는 2절도 있지만은 1절을 부르겠습니다. 자, 근데 친구 관련된 좋은 글이 있습니다. 내가 모아보니까요.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입니다.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하다. 누구랑 참 사귀고 싶었습니다. 걔 사귀고 접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되게 좋아요. 아주 지금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아, 뭐 비밀 얘기 다 합니다.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또 친구는 나의 기쁨을 2배로 만들어주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여준다.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친구는요, 그렇습니다. 기쁜 것은 나눌수록 커진다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해 보면 친구가 기쁨을 2배로 만들어준다는 것 맞습니다. 슬픔을 절반으로 주는 거 맞습니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이런 친구가 됩시다. 그다음에 3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이다. 토스플레의 말입니다. 사실 앞에서는 아주 좋게 말합니다. 참 너는 좋고 뭐 하고 합니다. 돌아서는 흉보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 하나 가운데요. 싸움을 엄청 했대요. 치고받고 싸웠대요. 내 집 가려 보니까 누가 5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누가 내 욕을 했대요. 근데 욕을 해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비난하니까, 야, 너 이복이와 같이 있어봤어? 이복이 그런 놈 아니야. 근데 왜 그따고 말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 막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없는 곳에서 좋게 말한 친구. 너 이복이와 같이 있어봤어? 이복을 보면 그런 놈이 아니야. 내가 알아, 이복이. 근데 그 친구는 나를 그렇지 않은 거라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 내용은 우정이 필요한 얘기, 우정에서 오는 에너지 얘기했습니다. 또 우정을 유지하는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삶의 가치도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 친구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전화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는 참 좋은 친구야. 나는 너만 못하지만 나도 너처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게. 이렇게 말하고 듣고 있는 친구가 오늘 있다면 그 친구랑 오늘 전화하시고 내일 점심 같이 하시고 아니면 그 친구랑 시간을 맞춰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늘 이복이와 얘기한 오늘 강의를 듣고 생각했다면 바로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남은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오늘도 이복의 도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